오늘의 정치 핫토픽 두 번째입니다. 지지율 대폭락한 이재명, 돌연 영수회담 추파를 던졌습니다. 자, 지지율이 계속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에버리 리서치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45.6%, 이제 50%대 무너져서 본인이 대선 때 득표한 49.42%보다 더 떨어졌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50.9%.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데드크로스, 우리 입장에서는 골든크로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데드크로스가 이재명 입장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못 믿겠다. 에버리 리서치는 우파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오늘 극좌파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미디어 토마토가 내놓은 조사 결과가 비슷합니다. 긍정평가, 이재명 국정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 48.3%, 48.3인데, 이것은, 2주 전보다 4.5%포인트 하락한 거고, 제일 처음보다는 한 20% 가까이 지금 다 떨어지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48.8, 그러니까 긍정 48.3, 부정 48.8이니까는 이것도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거죠. 이재명 입장에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겁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은, 그제 발표된 에버리 리서치는 격차가 5.4% 정도가, 이게 5.3% 정도의 격차가 났고, 여기서는 지금 그 격차가 적지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건 처음이죠. 이재명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앞서는 상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20대를 보면은 무려 2주 사이에 10.9%포인트가 급락해서 34.9, 겨우 이제 지지율, 20대 지지율 34.9입니다. 이재명 20대 지지율. 그리고 부정평가는 무려 59.2, 60%. 이 20대에서 이재명을 외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0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호남에서만 이재명 지지율이 가반을 넘었다. 호남에서만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남도 66.9%가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이재명 지지율이 66.9%가 나왔는데, 자, 이재명이 대선 때 호남에서 받은 득표율이 85% 선입니다. 근데 그때 85%의 득표를 했는데, 이게 20%포인트를 까먹어 버린 거죠. 불과 석 달도 안 됐습니다. 석 달도 안 된 상황에서 20%포인트를 까먹어서, 호남에서 85% 선. 그리고 2주 전 비교하면은 호남에서 이재명 지지율은 8.6% 또 내려갔다. 이게 조국이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재명이 호남에서도 이제 길을 서지 못하는, 이 정권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그때 무너졌었죠. 대구 경북, 지역적으로 하면 대구 경북. 지금 호남이 이재명의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이게 지금 조국이 잠식을 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호남 유권자들도 조국의 최근의 행태에 실망을 느껴서 외면을 하는 바람에 호남 지지율이 떨어져 나가는, 자, 그런 상황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 주목되는 것이, 미디어 토마토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주목되는 것이 중도층의 대거 이탈입니다. 중도층이 긍정평가가, 이거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과 매체가 같이 한 겁니다. 같은 그룹 안에 있는 뉴스토마토와 뉴스미디어인데, 토마토 미디어인가요? 미디어 토마토와 뉴스토마토인데, 같은 계열사인데, 여기서 조사한 결과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언론의 이 기사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어떻게 보면 의미를 깎아내립니다. 자기들이 조사를 해놓고 자기들의 의미를 깎아내립니다. 조사를 해서 이런, 안 좋은 최악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공표를 안 할 수는 없고, 공표를 하기는 하는데, 의미를 막 깎아내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조사가, 25일부터 26일 사이에 시행이 됐는데, 그런데 26일 새벽에, 트럼프의 혁명, 숙청 발언에 나오고, 이재명이 아첨을 하는 그런 기사가 막 떴고, 그 새벽부터
그 다음에 합의문도 없다. 뭐 이런 그 비판들이 막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6일 새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25일, 26일 조사했으면 이게 절반이 반영이 된 거죠.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반영이 된 겁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파악을 하는 유권자들이 이 부정평가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그것이 다 반영되지 않았다. 그게 반영이 되면은 이 조사 결과가 다를 것이다. 자기들이 조사해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도청은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에서 한 거지만은 긍정이 45.3, 부정이 50.9. 자,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어버렸습니다. 중도청에서. 지지율은 45.3, 부정평가가 50.9. 이것도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거죠. 2주 전과 비교하면은 중도청에서 이재명 지지율은 무려 14.4%가 떨어졌다. 14.4가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15.5가 뛰었다. 그런데 이런 조사가 다른 데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오늘 그 낮에 여론조사를 분석을 하면서 이재명 지지율이 매주마다 한 2%포인트씩 전체 이제 다른 여론조사 업체 발표를 다 종합을 해보면은 한 주에 2%포인트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되면은 한 12주, 아직 12주 채 안 됐는데 한 20%가 떨어지는. 그러면 앞으로 3주, 또 한 석 달 후에 과연 지지율이 어떨까? 그때쯤 되면은 저는 이재명의 이 실력, 미천이 바닥이 나서 여러 가지 민심이 등을 돌리면서 재판을 속행해야 된다는 여론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이 코너에 몰려있으니까 갑자기 여야 지도부 회동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 여야 대표 회동.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야 대표 회동입니다. 지금 그 용산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오늘 뭐 영수회담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오늘 강유정, 용산 대변인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재명이 오늘 서울에 도착한 후에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장동혁 대표와가 아니고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 정청래도 가고 원내 교섭단체 외에 가면은 조국 땅에서도 가고 뭐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국, 일본 갔다 온 것을 또 자아자찬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정청래를 비롯해서 뭐 원내 교섭단체만 하면은 이 정청래, 장동혁, 이재명 이렇게 3자 회동을 임의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드리고 일단 장동혁 대표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장동혁 대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득담하는 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수회담은 둘이서 하는 거죠. 제안이 오면은 아직 공식 제안이 안 왔는데 제안이 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협의를 한 뒤에 응할지 영수회담에 응할지 자기하고 1대1로 하면은 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확하게 어떤 합의가 있었고 정확히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이게 좀 분명한 설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야당이 제안하는데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회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정청래를 포함한 3자 회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형식적으로도 독대가 적절하다. 이게 이제 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과 제1야당 대표의 회동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영수회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독 회동의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 자 오늘
용산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참 이런 것도 내로남불을 합니다.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이 만약에 둘이서 만나더라도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 이 언론 보도에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강유정이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적인 정치 문화에서 쓰던 용어다.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를 영수회담 추진 지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 영수회담은 과거에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할 때 여권의 1인자인 대통령과 야당의 1인자인 야당 총재가 만났을 때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썼죠. 영수는 우두머리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이 맞지 않다. 그리고 지난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한국기자협회가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 준칙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영수회담을 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말고 여야 고위회담으로 바꿔 쓰자 이렇게 한 바 있다. 그러니 이 영수회담이란 말은 안 된다. 왜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동등한 자격으로 해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 말을 지금 이재명의 대변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이 계속 회담을 하자고 엄청나게 졸랐죠. 애걸을 했죠. 한 10번 이상 애걸을 해서 그때 한 번 했습니다. 총선 후에. 그때 이재명이 계속 썼던 표현이 바로 영수회담입니다. 그때 야당 대표 때는 자기가 대통령과 동등한 격이라고 해서 계속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그때 신문 보도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가 그때 계속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저기 MBC 뉴스인데 다른 언론사들도 다 저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제안. 그리고 한동훈 당시 대표하고는 최상병 특검법 논의 대표회담을 하겠다.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의 대변인은 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우리는 대통령이고 저쪽은 야당 대표인데. 그런데 저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재명은 야당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죠. 그 기사를 보면은 이재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뭐 두 번째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당 대표직 수락을 하면서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어쩌고 하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이재명이 직접 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는 대표회담을 하자. 따로따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취임 이후에 영수회담을 하자. 이게 이재명이 10번 이상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때 총선 이후에 한 번 딱 만났는데 그때 영수회담이라고 지금 이재명이 계속 말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도 수사 대상자였고 이재명은 수사 대상자였고 또 재판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 회담에 응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회담의 경과가 그렇다는 것이고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이재명이 계속 야당 대표 때 썼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대변인이 이제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 이거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제안을 해야 됩니다. 이 정청래가 지금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정청래, 여당 대표인 정청래, 야당 대표인 장동혁 이렇게 불러서 미국 갔다 온 이야기, 일본 갔다 온 이야기를 자아자찬하겠다는 건데 지금 정청래가 국민의힘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계속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안 한다느니 인간하고만 악수한다느니
심지어 어제는 우리나라에는 야당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그 장동혁에게 그 정청래가 사과를 할 리도 없지만은 만약에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이야기죠. 집권당의 대표라는 자가 헌정체제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청래를 패싱을 해야죠. 국민의힘도 정청래를 패싱을 해야죠. 얼마나 지금 명분이 있습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3자 회담을 하자고 하면은 아니 무슨 말이야. 지금 정청래가 한국에는 야당이 없다고 국민의힘을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정청래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무슨 그 대화가 되겠느냐. 충분히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를 배제하고 이재명과 단독 회담을 한다. 그런데 영수회담을 한다. 동등한 자격으로 해야 되니까. 이재명이 야당 대표 때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으니까 장동혁도 영수회담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청래는 배제시키자. 그리고 회담이 성사가 되면은 지금 의제 같은 거 무한정으로 하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국정 전반을 해야 되니까. 가서 이재명 그 외국 갔다 온 거 자하자차만 듣고 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정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특검의 정치보복 행태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은 것을 막 무차별 통과시키는 이 일들 일일이 다 따져야 됩니다. 따지고 왜 이 재판이 중단됐는지 그 재판 중단된 것을 지금 어떻게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다 지적을 하는 그런 영수회담을 지금 장동혁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는 새로 당대표를 맡은 장동혁의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이제는 다 알릴 때가 됐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세계의 특검이 얼마나 이렇게 덜 쑤시고 있는지, 그리고 인권 유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같은 것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또 정치 보복성으로 가는 것, 민주당이 뒤에서 계속 채찍질을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대기업을 상대로 지금 그 추가 또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대기업을 막 그 못 살게 구는 속된 말로 못 살게 구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대기업의 활동을 방해 그 해방을 놓을 수도 있는 무슨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고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는 이런 문제들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한번 짚을 때가 된 거죠. 그걸 야당 대표가 된 장동혁이 이재명 앞에서 그대로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이제 보여야 되는 그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것도 이재명이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종의 이제 기회로 삼아서 이것을 치고 나가는 그 발판으로 영수회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